오늘의 도서는 마티아스 뇌르케의 나를 소모하지 않는 현명한 태도에 관하여입니다. 과도하게 애쓰며 자신의 삶을 소모하지 않아도 조용히 자신의 존재감을 빛내며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겸손이야말로 자신감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배려 깊은 태도라고 말하는 저자는 누구나 공감하게 만드는 풍부한 사례를 통해 겸손한 태도가 발휘하는 힘을 매우 유쾌하게 펼쳐 보여줍니다. 애쓰고 있는 내 삶을 돌아보게 하는 좋은 도서입니다. 꼭 전문을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공유해드립니다. 1부 보여주기 위한 모든 것들과 결별하기. 사회적 지위를 두고 벌이는 게임. 어느 브랜드 전문가가 강연을 하면서 청중들에게 모두 일어서라고 주문했다. 그런 뒤 절반을 다시 자리에 앉게 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지금 서 있는 분들을 보세요. 옥스퍼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이 47%는 기계로 대체될 것입니다. 물론 지금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도 안심해서는 안 되죠. 오늘은 아니지만 내일부터는 서 있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전문가라는 그도 다음과 같은 생각을 했을까? 자신 역시 대체될 수 있다는 생각 말이다. 어쩌면 그 사람이야말로 기계가 가장 쉽게 대체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는 불안한 청중들에게 항상 동일한 메시지로 두려움을 파는 것이 전부였으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말을 듣는다. 모든 것이 변하는 세상에서 뒤떨어지지 않으려면 정체해선 안 된다고.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 그 자리에 있기 위해 미친 듯이 달려야만 하는 붉은 여왕처럼 우리 역시 치열함을 강요받는다. 그렇지 않으면 점점 늘어나는 패자들의 무리에 줄을 서게 되니까. 시스템에서 떨어져 나온 사람, 더 이상 불러주지 않는 사람, 아무도 동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다. 어떤 통계에도 등장하지 않게 된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다. 존재가 너무 미미한 나머지 나열되는 숫자 중 하나로도 등장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누구인가? 유령? 그림자? 방황하는 암흑의 숫자? 이런 상황에 빠지지 않으려고 사람들은 달린다. 남들보다 한참 앞서가야 그런 상황에 빠지지 않을 거라는 채찍질을 받으면서. 성공의 사다리에서 가장 위로 올라가는 방법이 있다. 나는 너희들보다 사회적으로 훨씬 높은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타인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조용히 이기는 겸손한 능력자들. 성공을 내세우지 않는 이들 중에도 자신에게 거는 기준이나 요구사항이 분명하고 엄격한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또 그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그들은 목표가 있으며 그 목표를 능히 달성하기도 하지만 가능한 한 눈에 띄지 않고 조용히 해낸다. 그저 담담하게 자신이 하려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다. 그들은 성공을 부르짖지 않지만 성공을 이루는 사람들이며 승리하려고 하지 않지만 결국 이기는 사람들이다. 누군가는 자신의 업적을 내세우려고 앞장서느라 바쁘지만 그들은 오히려 뒷자리에 머무는 것을 택한다. 남들이 자신의 공을 알아차리지 못해도 크게 개의치 않으며 오히려 그걸 더 편안히 느낀다. 그들은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정하고 그 가치를 스스로 높여가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들의 마음에는 이런 바람이 있다.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더 깊고 강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바람. 남에게 칭찬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행복해지기 위한 삶을 살고 싶다는 바람. 타인보다 월등하게 높은 곳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땅에 발을 딛고 서서 남들과 더불어 잘 살고 싶다는 바람 말이다. 바로 이런 바람을 가진 사람들의 태도와 관점에 대한 이야기가 이 책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이다. 이런 태도와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인생을 더 의미 있게 만드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목표는 클수록 좋다는 착각. 겸손은 사람에게 매우 친화적인 태도이며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긴장하지 않는 자세다. 이 겸손만으로 당신이 더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겸손이 당신의 성공에 방해가 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오히려 겸손한 사람이 거둔 성공은 특별히 더 빛난다.
다른 사람은 그 성공을 예상하지 않았을 것이고 자신 또한 그 성공에 스스로 놀라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원래 예상하지 않았던 결과가 더 인상적인 법이다. 물론 성공을 이야기하는 전문가들은 겸손이 아니라 확고한 목표를 강조할 것이다. 성공이라는 반짝이는 과일들을 어떻게 수확해서 향유할지 생생하게 상상해야 한다고 말이다. 그러고는 겸손하게 뒤로 물러나 있지 말고 어디서든 자신이 얼마나 큰 목표를 가지고 대단한 일을 계획하고 있는지 강하게 표현해야 한다고 주입한다. 그건 일종의 전략이기도 한데 자신에게 거는 주문과도 같다는 것이다. 자신의 목표와 계획에 대해 확실히 밝히고 나면 이를 철회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자발적으로 의무를 지는 것이며 진지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동이란 얘기다. 만일 자신 있게 알린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면 그야말로 끔찍하고 부끄러운 일이 될 테니까. 달성하기 힘든 계획을 주변에 알리는 것이 명예로운 일을 공표하는 것과 같다는 이런 생각은 스스로 뭔가 대단한 일을 이미 해냈다는 착각에 빠지게 한다. 아직 아무것도 성사시킨 바가 없고 다만 기분이 좋아졌을 따름인데 말이다. 스스로를 낮추는 태도의 세 가지 힘. 겸손한 사람들은 왜 스스로를 낮출까? 어째서 그런 태도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걸까? 첫째는 예의의 문제와 연관이 있다. 그들은 상대가 불편함을 느끼거나 부족함을 느끼는 걸 원치 않는다. 때문에 스스로 뒤로 물러남으로써 상대가 편안하게 느끼도록 해준다. 또한 늘 상대와 같은 눈높이에서 말하려 한다. 상대에게 내가 너보다 더 낫고 더 강하고 더 중요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이다. 두 번째는 알 사람은 안다는 측면이다. 겸손하게 자신을 낮춘 표현을 한다고 해서 실제로 그를 낮춰서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 점이야말로 겸손한 태도의 가장 흥미로운 특징이다. 스스로를 낮추는 태도를 보여주는 사람과 그의 태도에서 겸손함을 읽는 사람을 연결시켜주기 때문이다. 만일 상대가 자신의 성과, 의미, 가치를 낮게 표현하고 있음을 당신이 알아차린다면 이는 상대뿐 아니라 당신을 높이는 일이기도 하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성과, 의미, 가치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즉 본질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세 번째는 겸손은 독립되어 있다는 표시라는 점이다.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박수갈채와 최고라는 평가를 수집하려고 애쓰지 않는다. 이들은 자신들의 가치를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이를 외부로부터 인정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그들은 스스로 평가하는 것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겸손함은 타인을 배려하는 태도인 동시에 자의식을 보여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인 것이다. 2부. 기분은 선택할 수 없어도 태도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를 소모하지 않는 태도의 심리학. 자신을 기꺼이 낮추는 겸손한 사람들의 심리는 뭘까? 어째서 그들은 자신의 실력을 뽐내는 대신 오히려 감추고 심지어 다른 이들에게 기회를 양보하기도 할까? 그러면 손해보거나 억울한 일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여기에도 다양한 논점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의심할 여지 없이 중요한 측면은 나를 낮추면 상대는 긴장을 풀고 나를 대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는 새로운 이점과 이어진다. 그래서 겸손하게 행동하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높은 지위는 상대에게 부담이 된다. 눈높이가 비슷하거나 내가 주눅들지 않을 수 있는 상대라야 마음을 더 쉽게 연다. 말도 더 편하게 할 수 있고 공감의 폭도 더 넓어진다. 또한 겸손한 행동은 겸손한 사람이 가장 잘 알아본다. 그리하여 겸손은 또 다른 겸손과 연결된다. 즉, 세심하게 낮추어 표현하는 감각이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과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며 더 가까워진다. 반대로 겸손한 행동은 겸손하지 않은 사람들을 알아차리는 데 도움을 준다. 허영심이 강하고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은 상대를 불편하게 만든다. 그들에게 겸손하게 다가가면 나를 쉽게 얕보는 행동을 서슴없이 드러낸다. 그런 이들과는 거리를 두고 멀리하면 되는 것이다.
스스로를 낮추는 겸손한 태도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과소평가 받을 수 있다. 이는 앞에서도 이미 이야기한 바 있듯이 분명히 장점이다. 적절한 시기에 과소평가 받는 행운을 누린 사람은 나중에 인상적인 신뢰를 얻기가 더 수월해진다. 물론 겸손함이 그걸 노린 의도적인 행동은 아니다. 겸손한 사람은 다만 자신의 성과에 대해 크게 언급되지 않도록 조심할 뿐이다. 자연히 외부로부터 저항도 훨씬 적게 받는다. 과대평가된 사람은 약점이 드러날까봐 노심초사하겠지만 과소평가 받은 사람은 두려울 게 별로 없다. 마지막으로 겸손함은 자신감과도 관련이 깊다. 스스로를 믿는 사람만이 자신을 낮추는 표현도 할 수 있다. 간혹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부족한 자의식의 표현은 겸손이 아니다. 내면이 강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 겸손한 행동으로 등장하지 못한다. 그런 이들은 자신의 능력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을 확률이 높고 자신이 실제보다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한다. 반면 내면이 강한 사람은 자신의 약점과 부족한 점에 대해 인지하고 이를 가감없이 인정한다. 자신의 가능성을 의심하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에게 엄격하기 때문이다. 회사 생활에 무기가 되는 겸손함에 대하여. 어쩌면 당신도 이런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직장에서 인정받으려면 겸손하면 안 된다는 거야. 너를 각인시키려면 이른바 포지셔닝을 잘 해야 하고 너의 가장 멋진 면을 보여주면서 너에게 주의를 집중시켜야 한다고 말이다. 그저 뒤에 조용히 머물면서 겸손하기만 해서는 아무도 알아봐주지 않을 뿐더러 심지어 너를 실컷 이용하기만 할 수 있다고 말이다. 그러니 내가 잘 해낼 수 있다고 나설 수 있어야 하고 필요한 게 있으면 당당히 요구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맞다. 그것도 전혀 틀린 말은 아니다. 남을 배려하기보다는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을 앞세우는 냉철함으로 출세하는 사람이 실제로 꽤 많으니까. 이런 현실을 입증해주는 연구도 많이 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평균 이상으로 자아도취에 빠져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즉,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하며 자신이 가진 장점이 최고라고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는 이야기다. 이들은 자신이 결정을 내리고자 하고 1등이 되어 인정받으려고 한다. 다른 사람의 견해와 바람 따위는 오직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만 고려된다. 나에게 어떤 이득을 가져올까? 그가 나에게 더 많은 돈, 더 많은 명성, 더 많은 재미를 가져다 줄까? 아니라고? 그러면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서 관심을 거둔다. 관리자들은 약간 자기 도취적이어야 좋다는 주장도 있다. 관리자는 일을 추진해야 하고 결정을 관철시켜야 하며 반대를 이겨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다. 그래야 에너지와 의지력으로 그 열정과 카리스마로 사람들을 매혹시킬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가령 애플을 만든 스티브 잡스를 생각해보자. 직원들의 말에 따르면 그는 어느 날에는 직원들을 천재라고 치켜세웠다가 다음 날이면 완전히 바보 취급을 했다고 한다. 또 누군가가 잡스에게 새로운 제안을 냈을 때 엉터리 같은 제안이라고 평했는데 몇 주 후에는 그 제안을 자신의 아이디어인 것처럼 얘기한 적도 있다고 한다. 컴퓨터 잡지에 대한 자신의 열정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한 적도 있는가 하면 레스토랑에서 나온 음식이 자기가 상상했던 모습과 다르다는 이유로 먹지도 않고 치우라고 한 적도 있다. 스티브 잡스가 대단한 성과를 이루고 업적을 남긴 인물임은 맞지만 그의 성격이 유쾌한가 하는 문제에는 의문이 남는다. 당신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나는 자기 도취자를 상사로 모시고 싶지 않다. 그들이 어떤 미래상을 갖고 있든 무관하게 말이다. 나는 존중받고 싶은 존재이지 게임에 등장하는 캐릭터이고 싶지 않다. 나는 자신이 이끌고 나아가야 하는 직원들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사람을 좋은 관리자라고 인정할 수가 없다. 카리스마가 아무리 넘친다고 해도 말이다. 훌륭한 리더란 직원들의 능력과 재능을 키워주고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되 직원들의 말을 경청할 줄 안다. 그리고 직원들이 활짝 꽃을 피울 수 있도록 힘써준다. 자기 도취자는 절대 할 수 없는 행동들이다. 당연히 겸손한 태도가
여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직원들의 능력과 재능에 다가가려면 관리자는 약간 물러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더닝 크루거 효과. 문제 없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해결할 수 있어요. 사장은 직원들이 이렇게 말해주길 원한다. 만약 좀 더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능력을 의심받기 십상이다. 해낼 거라고 생각해야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런 방식으로 접근해선 아무것도 안 된다는 타박이 이어진다. 설령 일이 쉽게 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더라도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조언도 뒤따른다. 그러나 일이 잘 될 것이라는 확신과 실제의 성공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다. 오히려 호언장담하는 사람은 사실 아는 게 거의 없다라는 결과를 도출한 연구만 있을 뿐이다. 직원들을 업무에 의미 있게 투입하고자 하는 관리자의 경우에도 이런 현상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난다. 자네들은 무조건 잘 해낼 거야 라고 가정하는 상관들의 관리 능력은 평균 이하에 속한다고 추측할 수 있다. 만일 당신이 상관이라면 누구에게 어떤 과제를 믿고 맡길 것인지, 당신이 직원들에게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은 아닌지, 누구에게 재량권을 줄 수 있는지를 알아야만 한다. 당신은 직원들을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어야 하며 그들에게 부여하는 과제들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당신이 쌓은 경험과 리더십과 매우 밀접하며 권력의식이나 카리스마와는 그다지 상관이 없다. 상대에게 공 넘겨주기. 지위가 높은 사람이 한 발 뒤로 물러나 공을 다른 이에게 넘겨주면 이득이 되는 점들이 꽤 있다.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아등바등할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눈에 들어온다. 사람들이 무슨 일에 집중하는지,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가 순수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그들의 강점과 결점, 보완점 등을 더 잘 파악할 수 있다. 이건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도 이득이다. 지위가 높은 사람이 지배적으로 등장하면 모든 것을 그에게 맞춰야 한다는 생각에 폐쇄적인 태도를 취한다. 자신의 생각이나 견해를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 자체를 꺼리게 되는 것이다. 3부. 드러내지 않아도 빛나는 현명한 삶의 방식. 내가 틀릴 수도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겸손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도 나쁘지 않다는 사실을 매우 잘 알고 있다. 다른 사람은 내가 모르는 것을 많이 알고 있다. 그들은 내가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겪기도 했다. 그들은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능력도 가지고 있다. 그들은 나와 생각이 다르지만 그게 틀린 것은 아니다. 그들이 맞고 내가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할 줄 아는 자세는 타인의 의견에 무조건 동조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다양한 견해가 있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며 그것이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현실이라는 의미다. 또한 겸손함이란 나 자신을 의심할 수도 있는 용기이기도 하다. 나의 견해를 뒤집지 못하는 진실이라고 여기지 않고 다른 사람의 충고가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무시하지 않고 경청할 수 있는 태도다. 그 누구에게도 강요하지 않는 온화하고 현명한 삶의 태도, 이것이 바로 겸손의 힘이다. 고요하지만 충분히 빛나는 삶. 한 발자국 더 멀리 나아갈 수도 있다. 명성과 감탄을 얻을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 노력하고 고생하는 대신에 스스로 드러나지 않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역할과 책임이 전혀 아닌 공적에도 집착하며 한 번이라도 더 좋은 이야기를 들으려고 아등바등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는 분야에서조차 자신이 어떤 기여를 했는지 남들이 거의 모르게 한다. 대단히 긍정적인 작용을 하면서도 말이다. 이는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거나 실수를 회피하기 위한 행동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단지 명성과 감탄을 거부하는 자세다. 이런 말이 뭔가 이상하게 들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명성과 감탄은 나쁜 게 아니며 다들 추구하는 거 아닌가? 예상치 않게 맞은 돈벼락도 아니고 정당한 노력의 대가라고. 게다가 노력한다고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라고 말이다. 완벽하지 않은 것들의 진실. 일본의 미야게는
와비사비라는 개념이 있다. 미완성, 단순함을 뜻하는 와비와 오래됨, 낡은 것을 뜻하는 사비가 합쳐진 용어로 완벽하지 않은 것의 아름다움을 발견한다는 의미다. 가령 이런 것들이다. 찻주전자를 더 아름답게 만드는 녹슨 자국, 똑바로 뻗지 못한 마디가 있는 소나무 같은 것들 말이다. 특히 어떤 사물에 새겨진 시간의 흔적들, 변색되거나 뒤틀린 오브제들은 결코 결함이 아니다. 오히려 그 물건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표식이다. 즉, 그 안에 강인하고 진실한 삶이 숨어있는 것이다. 와비사비는 우리 자신의 삶에도 해당된다. 삶에 대한 우리의 입장 말이다. 우리는 스스로의 특별함을 보다 자세하게 인식해야 한다. 우리가 삶으로부터 얻은 긁힌 자국들은 결코 흠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을 유일하고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준다. 무결점의 이상형에 상응하는 삶을 살거나 기존에 통용되는 목표나 기준들을 이어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런 삶은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게 아니라 제한하며 우리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데 방해가 된다. 성과를 내려고 스스로의 힘을 소진할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유일무이한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이다. 그럴 수 있을 때 삶은 비로소 행복하고 충만해질 수 있다. 내 행복을 남에게 걸지 않는 내면의 힘. 겸손을 선택할 수 있다면 당신은 자의식을 가지고 긴장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눈에 띄지 않고 소박하지만 누구에게나 종속되지 않는 삶. 다른 사람의 기준과 요구에 내 행복을 걸지 않는 삶. 무엇을 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하는 삶 말이다. 이는 자기 자신을 존중할 수 있느냐의 문제며 내면의 힘과 독립성에 대한 표시다. 겸손이란 나 자신이 그런 것처럼 약점을 가지고 있고 때로는 실수도 저지르는 타인에게 공감할 수 있는 태도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지나친 요구를 하지 않으며 타인의 과도한 포장에도 속지 않는 담백하고 단단한 태도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그들이 행동하는 방식 사이에는 간극이 있기 마련이다. 악의적인 의도가 항상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겸손은 다른 사람들을 내 삶으로 기꺼이 초대하는 것이다. 긴장을 풀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할 수 있기를 바란다. 당신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내면을 가진 사람이다. 조용하지만 강인하게 빛나는 당신을 응원한다. 현명하게 겸손해지는 삶의 10가지 원칙. 이제 이 책의 마지막까지 왔다. 페이지를 덮기 전에 겸손한 삶을 위한 10가지 핵심을 다시 한번 짚어보자. 1. 겸손이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알고 있으며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고 내세우지 않는 당신은 그래서 대단한 사람이다. 2. 겸손함이 있으면 정중함을 갖추면서도 분명한 태도로 사람들 앞에 등장할 수 있다. 이때 당신의 내면에서는 힘이 발산된다. 당신은 구석으로 숨는 것이 아니라 그저 조용히 물러나 있겠다고 스스로 결정할 뿐이다. 3. 겸손이란 독립심의 표시다. 당신은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있지만 타인으로부터 그것을 인정받으려 하지 않는다. 겸손은 자의식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배려 깊은 방식이다. 4. 겸손을 행하면 과소평가받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 단점이 아니라 장점이다. 당신은 그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고 당신이 계획하는 바에 집중할 수 있다. 5. 겸손이 성공을 위한 전략은 아닐지라도 더 나은 삶을 위한 방법임은 분명하다. 현명하게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는 온화하고 친화적인 태도이며 타인에게 증명하기 위한 삶이 아닌 나를 위한 삶의 기준을 스스로 정하는 태도다. 6. 겸손한 행동은 겸손한 사람이 가장 잘 알아본다. 그리하여 겸손은 또 다른 겸손과 연결시켜준다. 즉, 세심하게 맞추어 표현하는 감각이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과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며 더 가까워진다. 7. 겸손은 허공이 아니라 현실에 발을 붙인 채 스스로 중심을 잡고 단단히 서 있으려 하는 노력이다. 겸손은 성공을 큰 소리로 떠들지 않는 것이며 성공에 함몰되는 부류에 속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다. 8. 겸손으로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은 직원들을 성장시킨다. 그들은 직원들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그들은 자신이 아니라 공동의 목표를 중심에 둔다. 9. 인간관계에서도 요란 떨지 않는 겸손한 태도를 가진 사람이 더 신뢰를 얻는다. 이런 사람과 어울릴 때는 불편함이 없다. 겸손함은 미세한 말투와 표정, 몸짓으로도 느낄 수 있어서 애써 설명하지 않아도 세심한 사람들은 서로를 깊이 이해할 수 있다. 10. 겸손한 사람은 자의식을 가지고 긴장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눈에 띄지 않고 소박하지만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는 삶을 영위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기준과 요구에 자신의 행복을 걸지 않으며 무엇을 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한다. 지금까지 마티아스 넬케의 나를 소모하지 않는 현명한 태도에 관하여의 핵심 내용을 요약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고요하지만 충분히 빛나는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